강황이 뇌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 아니, 이거 괜히 돈 낭비만 한 거 아니야? 오늘 영상에서는 강황이 뇌 건강에 좋은 이유, 그리고 효과 없는 잘못된 섭취법, 흡수율을 2000% 높이는 방법,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강황을 진짜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실제로 강황을 먹어도 효과를 못 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먹으면 99%가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면 흡수율을 200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강황이 뇌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강황 속의 커큐민 성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강황이 뇌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첫 번째, 뇌신경 보호입니다. 신경세포 손상 방지, 뇌 기능 유지. 두 번째는 염증 완화, 뇌 속 염증을 줄여서 알츠하이머 예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억력 향상, 학습 능력과 집중력을 증가시킵니다. 2018년 미국 UCLA 연구팀의 논문에 의하면 40에서 90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18개월간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뇌의 아밀로이드 침착, 즉 치매의 원인 물질이 감소하는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커큐민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강황을 먹어도 효과를 못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강황을 먹어도 효과를 못 볼까요? 정답은 흡수율 때문입니다. 잘못된 섭취법으로 효과가 없는 것이지요. 2017년 Journal of Functional Foods라는 연구 논문에 따르면 커큐민 단독 섭취 시에 체내 흡수율은 단 1% 미만입니다. 즉 우리가 그냥 강황가루를 먹으면 99% 이상이 체외로 배출된다는 뜻이죠. 그럼 강황을 진짜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효과를 2000% 높이는 세 가지 섭취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후추와 함께 먹기입니다. 후추 속 피페린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최대 2000%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강황가루에 후추를 한 꼬집 추가해서 섭취하세요. 두 번째, 기름과 함께 먹기입니다. 커큐민은 지용성 성분이라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 오일, 그리고 중세 지방산인 코코넛 오일, 약간의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효 강황을 이용하기입니다. 제가 발효 효과에 대한 연구를 30년 전부터 해왔고 발효 한약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발효 과정을 거친 강황은 체내 흡수율이 최대 30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발효 강황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실제 섭취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따뜻한 물에 강황가루를 타고 후추 한 꼬집 추가, 그리고 점심때에는 견과류와 함께 강황을 섭취해 보세요. 저녁에는 지용성이니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서 요리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만 실천하면 강황의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강황차를 마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강황을 이용한 따뜻한 차를 만들어 보세요. 재료는 따뜻한 물,
강황가루 한 작은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후추 약간, 코코넛 오일 작은 한 큰술. 이렇게 하면 커큐민의 흡수율이 증가하고 항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 강황을 활용한 요리법입니다. 카레나 볶음 요리에 강황을 추가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기름을 활용하여 흡수율을 높일 수 있고요. 후추와 함께 요리하면 추가적인 효과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강황과 다른 천연 성분의 시너지 효과예요. 이 강황을 생강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항염 및 면역력 강화 효과죠. 그리고 꿀과 함께 섭취하시면 항산화 효과와 소화 건강이 개선됩니다. 또 이와 유사한 계피와 함께 복용하시면 혈당 조절 및 체내 대사가 촉진됩니다. 네 번째, 강황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공복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속쓰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특히 혈액응고 방지제 같은 것 말이죠. 그리고 하루 섭취량을 조절하면서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해요. 이 방법만 실천하면 강황의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강황은 뇌를 젊게 유지하고 치매에 도움을 주는 놀라운 음식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죠. 지금부터 잘못된 섭취 방법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섭취 방법 첫 번째, 물에 타서 마시기. 강황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타 마시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루로 먹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배설됩니다. 그동안 강황을 드시는데 이런 올바른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셨다면 효과가 별로였을 거예요. 여러분은 강황을 어떻게 섭취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소개한 방법 중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방법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궁금한 내용도 남겨주시면 제가 진료하는 틈틈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들어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시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이 금방 피로해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눈 건강에 좋은 최고의 한약재 결명자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눈 건강을 지키는 쉬운 실천 방법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눈 건강을 위한 결명자의 놀라운 효능,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과 TV를 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눈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눈을 피곤하게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평균 50% 감소합니다. 대한안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눈물이 증발하면서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블루라이트는 망막세포를 손상시키고 백내장과 황반 변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진료를 볼 때 전자차트를 사용하느라 장시간 컴퓨터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뻑뻑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면 눈 건강이 서서히 나빠질 수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 방법은요? 스마트폰을 볼 때 20, 20, 20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이 20, 20, 20의 법칙이란 20분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고 20피트, 즉 6m 거리의 사물을 바라보고 20초 동안 눈을 편안하게 쉬는 습관입니다. 이 방법은 안구 피로를 줄이고 눈이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기, 그리고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결명자 섭취하기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햇빛 아래에서도 눈이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햇볕의 자외선과 핸드폰의 블루라이트가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눈은 우리가 평생 사용하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는 이 소중한 눈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죠. 자외선은 백내장과 황반 변성의 원인이 되고, 블루라이트는 모니터, 스마트폰, 텔레비전 등의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파란색 계열의 빛을 말하는데요. 이 블루라이트가 망막세포를 손상시키고 시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냥 안경을 사용하는데요.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선글라스를 번갈아 가며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경마다 초점이 미세하게 달라져서 눈이 피로하더라고요. 또 햇볕에 있을 때와 실내에 있을 때 선글라스를 제때 준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경 맞추는 곳에서 상담을 하고 변색 렌즈 안경을 착용하는데요. 실내에서는 일반 안경처럼 투명하지만 밖에 나가면 자외선을 감지하고 렌즈색이 짙어져서 자외선을 자동으로 차단해 주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눈 건강을 위해 실천해야 할 3가지. 첫 번째, 자외선 차단 렌즈 착용하기입니다. 두 번째,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 사용하기. 그리고 3번째는 눈 건강을 위한 좋은 식품 섭취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손상된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오랫동안 한약으로 사용된 결명자가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명자의 뜻을 아시나요? 결은 트이다, 열리다의 뜻이고 명은 밝다는 뜻입니다. 즉 결명자는 눈을 맑게 하고 시력을 트이게 하는 약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벌써 눈 건강에 좋은 한약재라는 걸 알 수 있죠. 결명자는 약간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눈에 열이 많이 생기는 것을 효과적으로 내려줍니다. 체질이 추위를 많이 타거나 냉한 분들은 약간 양을 조절해 가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대한한방안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결명자의 루테인 성분이 눈 피로를 완화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류 개선 효과가 있어서 안구 건조증에도 훨씬 좋습니다. 또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백내장과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치료했던 62세 여성분 환자분이 계세요. 이분은 신문을 읽을 때 글자가 번져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10분만 보면 눈이 피곤해서 쉬어야 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제가 결명자 차를 권유해서 이 차를 3개월 꾸준히 마셨더니 눈이 한결 덜 피로하고 충혈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명자는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결명자를 가장 쉽게 섭취하는 방법은 바로 결명자 차입니다. 결명자 40g을 물 2리터에 넣고 약불에서 30분간 끓이면 완성됩니다. 이 결명자 차를 매일 마시기 어렵다면 하루에 한 번 따뜻한 물에 결명자 분말 1스푼만 타서 우려 마셔도 효과적입니다. 또 이 결명자 차가 심심하다면 꿀을 1스푼 넣어 보세요. 맛도 좋고 결명자의 찬 성질을 보완해 주어
건강에도 더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눈 건강을 지키는 실천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눈 건강을 지키려면 첫 번째,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기입니다. 두 번째, 자외선을 차단하기입니다. 20, 20, 20 법칙 기억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눈 건강을 위해서 결명자를 꾸준히 섭취하기입니다. 결명자는 눈 피로 해소, 안구 건조증 완화, 충혈 개선, 시력 보호에 효과적인 한약재입니다. 체질에 맞게 조절하여 건강하게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눈 건강을 위해 어떤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결명자 차를 따라해 보신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도 남겨주세요. 제가 진료하는 틈틈이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